지난 금융위기 때 S&P 500과 나스닥 모아간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물렸는데도 플러스 39% 수익이었어요. 하락장 때문에 여러분들이 잊고 있던 그 투자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나스닥 어떤 상황일까요? 8주 연속 음봉일 때 무조건 반등이 나와야 되는 자리다 말씀드렸죠. 여기까지는 상승할 여력이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 자리까지 반등 후에 이렇게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중기적으로 봤을 때 큰 매물대까지 왔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계속 올라갈 거냐? 매물대 저항을 한 번에 뚫기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다행인 건 중요한 지지 구간을 지지해주고 있다. 반등장이 왔을 때 그 크기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드릴 말씀은 이런 세부적인 그리고 단기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이야기입니다. 1997년부터 굉장히 여러 번에 걸친 위기들이 찾아왔죠. 나스닥을 놓고 보자면 2000년 닷컴 버블 마이너스 78%,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마이너스 56%, 이후에도 금리 인상기, 미중 무역 전쟁,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현재의 조정까지 굉장히 많은 조정들이 오고 있습니다. 즉 고점 대비 마이너스 32% 자리, 여긴 그럼 어떤 자리일까? 주식을 이분법적으로 상승과 하락 반으로 나눈다고 하면은 이 허리 아래 저평가 구간에 있는 자리라는 거죠. 발바닥 각질은 아닐 수 있지만 허리 아래 지점은 맞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을 알려드릴게요. 일시 매수를 한다. 내가 내 모든 시드를 일시 매수한다라고 하면은 최저점 발바닥 각질에서 사는 게 가장 유리할 거예요. 하지만 그 지점을 알아내기는 쉽지 않죠.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적립식 투자예요. 꾸준히 기간을 두고 나누어 사는 형태죠. 닷컴 버블 때 하락할 때 한번 나누어서 삽니다. 그리고 오래 시간은 걸렸지만 결국 반등은 했어요. 또 나누어서 삽니다. 평균 매수 단가는 중간이 되겠죠. 결국에 이익으로 돌아선다는 거예요.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그리고 닷컴 버블 때가 이 하락의 기간이 좀 길었을 뿐이지 그 이후에는 분할 매수를 했다면 반드시 살아나왔습니다. 특히 내가 적립식으로 매수한다, 모아간다, 그냥 나는 바닥부터 모아갈 거야 라는 생각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여기부터 최저점부터 모아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모아가겠죠. 매수 단가는 물론 이 가운데가 될 겁니다. 하지만 수량이 많이 모이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처럼 어느 정도 허리 아래까지 왔을 때 분할해서 매수한다면 훨씬 많은 수량을 모을 수 있을 뿐더러 매수 단가도 낮아지겠죠. 오늘 주제 나스닥과 S&P 500을 지금부터 모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많은 분들이 무서워해요. 그리고 답답해서 이렇게 못합니다. 조금만 떨어지면은 지금 바닥일 거야 몰빵을 하죠. 여기 가면은 돈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돈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하지만 내려갈 때도 사고 반등해서 올라갈 때도 산다면 굉장히 많은 수량이 저점에서 모이게 돼요. 그리고 증시는 결국 반등하죠. 지금 같은 하락장, 특히 지금 시점, 주가가 허리 아래에 위치한 이 시점, 적립식으로 매수하기 아주 좋은 시점이다라는 거예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볼게요. 굉장히 큰 하락을 했죠. 나스닥 지수인데 저희가 편하게 설명하기 쉽도록 그냥 우리나라 원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나스닥 2862포인트죠. 자, 빠집니다. 저점 1266원까지 반토막 넘게 마이너스 56%가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방법대로 그래요. 최고점부터 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삽니다. 올라갈 때도 또 사요. 결국 반등을 하죠. 그렇다면은 매수 평균 단가는 이쯤, 물론 더 낮겠지만 보수적으로 이쯤으로 볼게요. 매수 평단 2064원입니다. 그리고 기존 고점을 넘어서 증시는 상승을 했어요. 기존 고점 여기까지만 가도 평균 단가가 여기라면 플러스 39%의 수익을 본다는 거예요. 게다가 내려갈 때 엄청 많이 샀죠? 올라갈 때 더 샀죠? 평균 단가는 여기에요. 수량은 굉장히 많아지고 평균 단가는 낮습니다. 비록 이 퍼센티지 39% 지수기 때문에 플러스 39%라면은 개별 주식들은 훨씬 높은 수익을 보일 수 있어요. 플러스 40% 우습게 보일 수 있지만 물량이 많기 때문에 플러스 40%라고 한다면은 수익률은 낮을지라도 수익금은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수익률보다 수익금이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제가 좋아하는 용어가 있어요. 저점 부근, 고점 부근. 고점과 저점을 정확히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점 부근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모아갑니다. 당연히 물리겠죠? 물려도 올라갈 때는 이 하락폭이 큰 만큼 크게 반등이 나와요. 그만큼 수량이 많이 모여 있다면 수익금, 수익률이 높아지겠죠. 이게 적립식 매수의 굉장한 장점이에요. 무서움이기도 하죠. 상승효과TV를 여러 번 계속 꾸준히 봐오신 분이라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의 하락장, 그리고 6월 말까지는 하락장에서 반등장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을 것이다.
6월 내에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될 것이다. 지금 6월 1일부터 양적 긴축, 실질적으로 미국이 돈을 회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도 일어났죠. 이미. 여기에 대한 거는 이미 시장에 선반영되어 있다. 단지 이제 실질적으로 돈이 줄어드는 단계에 돌입했기 때문에 이제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 실적 장세로 넘어간다. 실제 미래에 실적이 증가할 주식을 골라서 사 모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제가 보는 시나리오 6월 말 7월 초부터는 반등장이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코로나 팬데믹 이후처럼 그냥 엄청난 상승장이 오냐 이런 개념이 아닐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중요한 건 이 반등장 이후에 경기 침체도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적립식 투자를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 해도 될까? 의문이 들겠죠. 자, 지금 마이너스 32%가 빠졌어요. 나스닥이. 어느 정도 반등을 했다가 여기서 그냥 빠지더라도 허리 아래에 있기 때문에 시간을 낚는다면 굉장히 좋은 매수의 기회다. 물량을 모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경기 침체 오래 갈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그만큼 그 기간을 우리가 길게 잡을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반등장에서 어느 정도 털고 나올 것이냐, 아니면 계속 그냥 반등장이 오던 다시 경기 침체가 오던 꾸준히 수량을 모아갈 것이냐, 이거는 내 스타일과 내가 보유하고 있는 시드머니, 자금의 성격 등에 따라서 모두 달라질 겁니다. 하지만 이 그림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고점 대비 마이너스 78%가 빠졌던 2000년 닷컴 버블, 이때도 결국 꾸준히 하락장에 적립식으로 모아갔던 사람이라면 낮은 매수 단가로 큰 수익을 받겠죠. 단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때는 고점까지 다시 도달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고점에 물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점에서 꾸준히 적립식으로 모아갔던 투자자라면 굉장히 빨리 탈출도 할 수 있었고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승효과TV의 마지막 결론, 항상 뒤에 있죠. 주식 투자는 한 달, 두 달 혹은 5, 6개월, 1, 2년 게임이 아니다. 반드시 긴 흐름, 3년에서 5년 이상의 큰 그림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 많은 분들이 내 계좌가 손실 중인 것, 파란불 못 견뎌요. 적립식으로 모아가지 못하는 것도 여기서 만약에 물렸다, 샀는데 물렸어. 계좌가 파란색인 걸 보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사다가 여기서 바닥에서 손절을 하고 말아요. 하지만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하락장이든 얼마나 폭락이 나오든 시간은 무조건 다시 회복을 한다는 거죠. 이게 경험이고 주식 시장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적립식 투자의 장점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전략이 있어야만 반드시 수익으로 살아나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모아가고 사고 언제 팔지 큰 그림을 보지도 않고 단기적인 투자 수익률에만 연연한다. 수익을 내지 못해요. 지금은 손실 중이라도 큰 숲을 보자. 지금의 폭락장, 하락장, 적립식으로 모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지금 허리춤 아래에 있다는 거죠. 단 내 자금의 성격, 또 내 투자 성향, 투자의 기간 등을 감안해서 경기 침체까지 감안해서 전략을 세우자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 투자 기회가 여러 번 있어요.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수십 번, 수백 번 이상의 수많은 투자 기회가 남아있겠죠. 여기서 제가 한두 번 큰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계좌는 이렇게 복리의 그래프처럼 올라갈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복리 그래프처럼 자산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한 번에 큰 수익을 내는 그런 시도보다는 제가 그동안 쌓아올린 것을 크게 잃지 않는 리스크를 줄이는 선택을 할 겁니다. 물론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상을 해서 내가 그때 수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위험이 왔을 때 잃지 않는 것, 이게 반복되면 무조건 내 자산은 급격히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적인 분이라면 경기 침체까지 감안해서 전략을 세우자. 전략이 있으면 반드시 수익으로 살아남는다. 주식시장에서 나무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단기적인 흐름. 근데 이런 사람들은 숲을 보는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리스크도 줄일 수가 있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쌓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래에서 가장 큰 하락이라고 보여졌던 이 2000년 닷컴 버블, 증시가 70% 이상 폭락을 했을 때도 결국엔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 기회를 허리춤 아래에서 사모아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 꾸준함이 있다면 결국 수익으로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투자 전략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고요. 여러분들의 투자 노하우로 받아들이시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여러분의 무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환절기 때문에 감기 걸리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